수능 특강 38페이지 퇴적암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퇴적암이라는 것은 지표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생성된 쇠설물, 물에 녹아있는 물질, 생물의 유해 등이 쌓인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속성작용은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지칭하는데 이 속성작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다짐작용과 고결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짐작용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윗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게 바로 다짐작용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갈색깔의 퇴적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갈색깔의 퇴적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갈색깔 퇴적층 위에 브라운 색깔의, 브라운이 갈색인데 그치? 또 다른 갈색의 층이 쌓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층이 그 위를 쌓이고 있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라? 이 처음에 갈색깔 층에 집중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자, 이 갈색깔 층을 자세히 봤더니 이런 입자들, 한마디로 퇴적물들 사이에 구멍, 퇴적물들 사이에 이런 구멍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극이라 표현하는데 공극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자,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다른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 다져지면서 퇴적 입자 사이의 크기, 한마디로 구멍의 크기가 줄어들지 공극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퇴적물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이 퇴적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져지면서 부피가 감소하지. 한마디로 퇴적물 사이의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작용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퇴적 입자 사이의 공극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하고 퇴적물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적물 속에 수분이나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 철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퇴적 입자 사이에 침전되어서 퇴적물 알갱이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단단하게 붙여준다. 한마디로 뭐? 시멘트화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둡시다. 자,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산화철 등은 바로 뭐다? 교결 물질들이다. 한마디로 풀이라는 거야, 풀. 그리고 이 교결작용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니? 자, 우리는 퇴적물들이 굳어져서 퇴적암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런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하며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퇴적암은 얘들아,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합니다. 쇠설성 퇴적암은 지표 부근의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작아지면, 쪼개지면 이런 것들을 쇠설성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자, 암석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작은 알갱이, 쇠설성 퇴적물이 되면 이것들이 굳어지거나 혹은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쇠설물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 한다?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호수나 바다 등에 물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잔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바로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퇴적암을 자세하게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 쇠설성 퇴적암은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한마디로 쇠설성 퇴적물들이 굳어진 것 혹은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 두 종류가 있다, 그치? 자, 근데 풍화 침식에 의해서 쇠설성 퇴적물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 퇴적물들이 굳어져서 만든 암석에 이름을 붙였어. 쇠설성 퇴적물들의 크기, 입자가 보통 2mm보다 크면 우리는 자갈이라고 표현하고 이 자갈이 굳어져서 만든 퇴적암을 여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쇠설성 퇴적물의 크기가 약 2mm에서 16분의 1mm 사이의 크기면 우리는 모래라고 부르고 이 모래가 굳어져서 만든 퇴적암을 우리는 사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쇠설성 퇴적물의 입자가 16분의 1mm보다 매우 작아. 그럼 우리는 실트 혹은 점토라고 표현하고 이 실트나 점토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뭐라 한다? 이암 혹은 셰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암과 셰일을 굳이 구분하자면 자, 이암은 한마디로 진흙 입자야. 층리라는 것도 없고 쪼개짐도 없는 한마디로 실트, 점토 덩어리의 퇴적암을 우리는 이암이라 그래. 자, 근데 셰일이라는 것은 층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쪼개지기도 하는 한마디로 점토 퇴적암을 우리는 셰일이라 그래. 선생님, 층리가 뭐예요? 층리는 5분 있다가 배울 겁니다. 됐지? 자, 두 번째, 화산재가 분출하면 우리는 화산재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재가 64mm 이상이면 우리는 화산암계, 2mm에서 64mm 사이는 화산력, 그리고 2mm 이하는 화산재라고 표현하거든. 미리미리. 자, 그래서 얘들아, 이 화산탄, 화산암계, 한마디로 입자가 큰 이런 입자들이 굳어지면 우리는 집계암이라고 하고 화산역이 굳어지면 응해암, 화산재가 굳어지면 응해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2mm 이하의 화산재가 굳어지면 바로 응해암이 되는 거다. 두 번째,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은 뭐다? 호수나 바다 등에서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될 수 있다 그랬지.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CaCO3 한마디로 뭐다? 탄산, 칼슘이 침전작용에 의해서 퇴적암이 형성되면 우리는 뭐라 한다? 석회암이라고 하고. 자, SiO2 한마디로 규질이 굳어지면 우리는 셔트라고 표현하고 자, 그리고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잔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도 있다 그랬지. 바로 NaCl이 그 경우입니다. 증발 잔여물이고 뭐가 증발했어? 바닷물이 증발했잖아. 그치?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잔류하여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뭐야? 굳어지면 암염이 됩니다. 암염. 암염이라고 불러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기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지. 자, 뭐가 있어? 석회질 생물체, 산호, 유공충, 그리고
조개 등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는 석회암이라고 표현하고, 자, 규질 생물체, 방사충 등이 굳어져서 만들면 우리는 척트 혹은 규조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식물체가 굳어지면, 예를 들어서 고사리, 그리고 양치 식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 자, 그러면 퇴적암의 종류 한번 봐야 되겠다,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쇠설성 퇴적암에는 여감은 자갈 2mm 이상의 퇴적물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여감이고, 자, 사암은 약 16분의 1에서 2mm 사이의 입자,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사암, 그리고 16분의 1mm 이하의 아주 미세한 쇠설성 퇴적물들이 굳어지면 실트가 된다. 실트 혹은 점토라고 그랬지. 실트나 점토가 굳어지면 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리고 화산재가 굳어지면 뭐가 된다? 응암이 된다라고 했지. 자, 그림 봐봐. 정말 여감은 알갱이가 크지? 근데 셰일로 갈수록, 응암으로 갈수록 알갱이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작아지지. 화학적 퇴적 한번 볼게. 자, 석회암은 뭐가 굳어진 거야? 탄산칼슘이 바닷속에서 침전되어서 만들어진 거고, 첩트는 규질이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증발 잔여물인 염화나트륨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암염이더라. 자, 석탄은 뭐가 굳어져서? 식물체, 고사리나 양치식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고, 석회암은 조개나 석회질 생물체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첩트는 규질 생물체, 방산충 등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더라. 자, 이제 39페이지에 퇴적 구조 하기 전에 5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4페이지에 지사학의 법칙을 잠깐 보고 이걸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54페이지 보면 지사학의 법칙 되어 있지. 지층의 생성 순서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건, 자, 지층의 선후 관계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동일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 있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지층의 선후관계. 한마디로 지층은 어디에서부터 쌓여?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위로 쌓이지. 자, 만약에 현재 지각에서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원리들이 조건이 일정하다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야. 자, 한마디로 지층이 생기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둔 게 지사학의 법칙이야. 자, 지사학의 법칙에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2가지만 하고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2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자, 퇴적물이 쌓일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다. 봐. 자, 지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위에 지층이 쌓이면 어떻게 쌓여? 지층이 쌓이면 이렇게 쌓이겠지. 그치? 왜? 퇴적물이 쌓일 때 이렇게 쌓이는 이유가 뭐라고? 중력의 영향으로 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지층의 퇴적물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야. 자, 시간이 지나서 또 퇴적물이 쌓여. 어떻게 쌓여? 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이겠지. 이게 바로 뭐야? 수평퇴적의 법칙이야. 자, 근데 만약에 자, 수평층으로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퇴적물들이 이렇게 경사지게 쌓여 있다면, 자, 한마디로 수평면과 나란하지 않게 쌓여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게? 자, 먼저 수평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퇴적물들이 쌓인 다음에
어떻게 돼?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누중이라는 것은 쌓인다는 거지. 자, 퇴적물이 쌓일 때 새로운 퇴적물은 이전에 쌓인 퇴적물 위에 쌓이지. 기본적인 상식이지. 그렇다면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겠지. 자, 보세요. 자, 지금 뭐 A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B층이 쌓이네. 자, B층이 쌓이고 난 다음에 C층이 쌓이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A층, B층, C층 중에서 누가 먼저 쌓인 지층이라고 할 수 있어? A가 가장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C층. 한마디로 A층이 가장 오래 쌓인 층이다. 쌓인 지 오래된 층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지층 누중의 법칙이야. 자, 근데 지층이 생성된 다음에 지각 변동을 받으면 제일 먼저 쌓인 이 A층이 획가닥 뒤집어져서 맨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가장 늦게 쌓인 C층이 획가닥 뒤집어지면 가장 아래에 놓일 수도 있겠지. 그치? 왜? 지층은 여러 가지 현상들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역전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지층들이 역정되거나 변형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울 퇴적 구조,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 등의 퇴적 구조로 우리는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 어떻게 존재하지만 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는 차곡차곡 쌓여야 되지만 얘네들을 통해서 이 층들이 역전됐는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퇴적물이 이렇게 A층 쌓였고 그 위에 B층 쌓였고 그 위에 C층 쌓인 게 보이니까 자, 퇴적물이 쌓인 이런 하나의 A층, B층, C층 하나의 층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지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지층이 자, 먼저 A층은 예를 들어서 흰 색깔의 퇴적물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쌓이는 B층은 예를 들어서 뭐 붉은 색깔의 퇴적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쌓이는 C층은 예를 들어서 뭐 파란 색깔의 퇴적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쌓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 A층, B층, C층의 색깔이 다르지. 그러면 마치 A층, B층, C층이 어떻게 보여? 줄무늬로 보일 거야. 자, 이렇게 지층이 달라 보여서 멀리서 보면 뭐 줄무늬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층리라고 합니다. 자, A층, B층, C층을 뭐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다른 층이 쌓여 있는 게 줄무늬로 보이잖아. 이걸 뭐라 한다고? 층리라고 한다고. 그럼 봐. 지금 A층, B층, C층 각각 지층은 뭐 지층 사이에 경계면이 존재하지. 자, 이 경계면의 뭐 단면을 바로 층리 사이의 면이라 그래서 층리면이라고 합니다. A층, B층 사이에도 층리면이 존재하고 B층, C층 사이에도 층리면이 존재하겠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사실 봐.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인다.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지층 누중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니?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앞으로 돌아가 보자.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퇴적 구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